중국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인구와 넓은 국토를 지닌 나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중국이라는 나라를 거스리던 중국 황제는 엄청나게 화려한 삶을 살았죠. 특히나 중국 황제의 성생활은 조선의 왕을 포함해 주변국의 왕들보다 훨씬 더 문란했습니다. 황궁에 들어오는 궁녀는 모두 황제의 소유였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였지만 중국은 국토도 크고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궁녀의 수도 궁의 규모도 상당했거든요. 뭐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냐 하겠지만 진나라의 진시황은 1만 명의 후궁을 거느렸고 당나라 현종은 후궁과 궁녀를 합쳐 4만 명을 거느렸습니다. 잠자리를 하기 위해 순번을 정하기도 했으며 지나친 잠자리로 인해 수명마저 단축된 황제도 있었죠. 수명마저 단축될 정도라 도대체 어떤 생활을 했기에 수명이 단축될 정도였을까요? 중국 황제들의 성생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황제들의 성생활 목적은 자신의 후손인 왕자 생산을 하기 위해서였죠. 특히 역사 속 중국은 통치관념인 육아사상 때문에 효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효의 핵심은 대를 잇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불효로 여겼죠. 대를 이어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 가문에서는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주례라는 책에는 황제의 성생활에 대한 규범들이 적혀 있는데 주례에 따르면 황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여성들과 합방을 하도록 되어 있죠. 주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후궁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여사라는 관직을 가진 상궁이 주로 후보 선발을 담당했죠. 여사는 황제가 어떤 여성을 원하는지 취향을 파악해놓고 그에 따라 후궁들의 몸매나 얼굴 등으로 등급을 매겼습니다. 한 달이 30일이라고 하면 1일부터 9일까지는 5등급에 해당하는 81명의 후궁들이 황제와 동침을 했습니다. 5등급 후궁들은 어처라고 불려졌으며 81명을 9일로 나누면 하루에 9명이었기 때문에 9명이 한 개의 조가 되어 황제와 9대1로 잠자리를 가졌죠. 이때 잠자리에서 황제의 기분을 맞추지 못한 후궁들은 탈락되었고요. 이 기간에 그날이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아 잠자리를 가질 수 없었던 후궁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이후 10일부터 12일까지는 4등급에 해당하는 27명의 후궁들과 동침을 해야 했으며 4등급 후궁들은 세부로 불려졌습니다. 27명의 후궁들은 3일로 나누어 5등급 후궁들과 마찬가지로 9대1로 잠자리를 가졌죠. 13일차부터는 3등급에 해당하는 후궁인 구빈이 황제와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구빈은 9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끝이 났죠. 구빈 다음부터는 등급이 올라가면 황제와의 동침할 기회는 물론 눈에 들 확률이 높아집니다. 14일에는 2등급에 해당하는 후궁인 산부인 4명과 동침했습니다. 산부인은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황제가 직접 마음에 드는 후궁을 더 뽑아오기도 했죠. 그리고 15일이 되면 궁중에서 가장 높은 여성인 황후의 차례가 됩니다. 황후는 15일, 16일 이렇게 이틀 동안 황제와 잠자리를 할 수 있었으며 이 기간 동안 황후는 혼자서 황제를 독점할 수 있었죠. 남은 2주 동안은 역순으로 다시 로테이션이 돌아갔고요. 황제가 모든 여성과 한 번씩 잠자리를 갖는다고 치면 한 달 동안 200번이 넘는 잠자리를 하는 셈입니다. 물론 한 번에 여러 명이 들어왔다고 인원수대로 다 하지는 않았겠지만 말이죠. 황제와의 잠자리가 확정이 된 후궁들은 황제를 모시기 위해 여러가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우선 목욕을 한 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긴 생머리로 정리한 후 이불에 돌돌 말린 채 황제의 침소에 들어가야 했죠. 날카로운 장신구들로 인해 황제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도 있고 혹여나 황제에게 나쁜 마음을 먹고 옷 속에 무기를 숨긴 채 들어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황제의 잠자리는 황제의 사생활이었기 때문에 종종 규칙을 어기고 밤을 새서 잠자리를 즐기기도 했는데 이런 날이면 아침 조회 시간에 황제가 지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나라의 선왕은 긴 잠자리 시간으로 인해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자주 있었는데 선왕의 후궁은 왕께서 잠을 탐하여 일어나지 않으려 하시는 것은 모두 저 때문에 생긴 일이오니 저는 왕을 대신하여 직무에 태반하였던 것에 대한 징벌을 받고자 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결은 다르지만 뭔가 예전 영상인 프리네가 생각나는 장면이네요. 이처럼 왕의 잠자리는 직무와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잠자리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군대랑 비슷하네요. 황금기였던 7세기 중반 당태종 시절에는 후궁의 수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혹여나 헷갈릴까봐 기록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수많은 후궁과 궁녀들의 배란 시기 그리고 잠자리 날짜와 임신까지 다 적혀 있죠. 황제와 잠자리를 함께한 후궁들은 그 날짜에 팔에 지워지지 않는 염색약으로 일종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후궁이 임신을 했을 경우 황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 되었죠. 또 은으로 만든 개지라는 반지로 후궁들을 관리했습니다. 후궁으로 선발된 여성들은 개지를 왼손에 끼고 다녀야 했고 황제와 잠자리를 함께한 후궁들은 개지를 오른손에 끼고 다녔죠. 임신을 하게 되면 금반지를 하사받아 끼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황제가 무슨 만화 캐릭터도 아니고 9명의 후궁들과 매번 잠자리를 가질 수는 없었죠. 후궁들은 자신만의 매력을 어필해서 황제를 가져야 했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엄청났습니다. 황제가 술을 많이 마셔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 바로 잠들어 버리는 경우엔 불만이 터져 나왔고요. 거기다 만약 황후가 황세자를 출산하지 못할 때는 긴급조치로 황후와 황제를 10일이 넘도록 같이 있게 하였는데 이럴 경우 2에서 5등급의 후궁들은 2달이 넘도록 황제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황후가 아닌 후궁들은 황제와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죠. 재밌는 건 후궁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 경쟁이 심했기 때문에 갖가지 음모와 계략이 난무했다는 것입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생기면 황후나 부인들에게 쥐도새도 모르게 안매장을 당하기도 했죠. 진나라 사마충의 황후였던 가난풍은 불임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임신한 후궁을 보고 화가 나 그 자리에서 죽였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제 잠자리 일정표는 엄연히 주례의 규정이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중국 최고의 권력자였던 황제들은 규칙을 어기고 자기가 내키는 대로 즐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9명보다 더 많은 후궁들과 집단 합방을 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황제도 있었는데, 명나라의 11대 황제인 가정제는 불로불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10대 어린 소년들과 잠자리를 즐겼습니다. 당시 어린 소녀들 3,400명이 궁중에 강제로 연행되어 끌려가기도 했는데, 가정제의 이런 학대에 못 이긴 궁녀 16명은 잠자리 도중 가정제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가 실패해 목숨을 잃기도 했죠. 또 중국 동진의 제9대 왕인 효무제는 자신이 아끼던 후궁 장귀인에게 너도 이제 30살이 넘었으니 새 후궁을 찾아야겠다라고 말했다가 술에 취해 자는 도중 후궁에게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무섭네요. 황제들의 문란한 생활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중국 황제들의 평균 수명은 고장 38살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중국 황실은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가족끼리의 결혼을 선호했는데, 이것 때문에 유전병을 앓게 되어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죠. 황제뿐만 아니라 황후도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로 황후에서 여왕제 자리까지 오른 측천무는 수많은 남성들이 궁궐내로 들여 끊임없는 쾌락의 나날을 보냈죠. 70대까지 측천무의 향락은 계속되었습니다. 궁궐 내에 공학부라는 처소를 설치하고는 중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젊은 남자들을 뽑아 잠자리를 가졌죠. 당시 뽑혀 들어간 남성들은 약 3,000명으로 낮에는 측천무의 시중을 드는 비서 역할을 하다 밤이 되면 침실로 들어가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영상에 나온 악녀 서태후도 있죠. 측천무와 비슷하게 중국 전역에서 젊은 남자들을 은밀하게 모집해 매일 밤마다 향락을 즐겼습니다. 서태후의 은총을 받아 침실로 들어간 남성들은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밖으로 도는 걸 방지한답시고 밤이 끝난 뒤 어김없이 살해당했고요. 하룻밤의 쾌락의 도구로 이용된 거죠. 둘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측천무 때는 백성들의 생활이 꽤나 안정적이었다는 것 정도입니다. 내치를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가 많죠. 몇 학자들은 당태종의 버금가는 시기라고도 평가합니다. 하지만 서태후는 청나라 말기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개판이었죠. 서태후는 여왕제가 아니었지만 권력을 독점했었고, 광서제 시기에는 거의 서태후가 정치를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내치를 직접적으로 한 것은 서태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무소불위의 권력을 잡게 되면 삐뚤어지는 것은 비슷한 것 같죠. 사실 삐뚤어진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욕구와 쾌락을 쫓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신라시대의 진성여왕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만 신라시대는 자유로운 문화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납득되기는 하지만 진성여왕은 문란하긴 했죠. 진성여왕은 잘생긴 화랑들을 불러 즐기고는 했습니다. 이번에 영상을 제작하면서 한국과 일본 역사 속 왕들의 생활도 살펴보았는데, 확실히 중국이 제일 막장인 만큼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가정제라던가 가난풍 이야기 같이 말이죠. 전부 영상으로 제작해 올릴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황제의 성생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